잠시 후 여러분은 4년간 1000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말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식민지 확보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은 곳곳에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통일 이후 유럽의 현상 유지, 그리고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188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퇴진한 이후 독일은 공격적인 세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의 팽창을 견제하였습니다. 이렇듯 유럽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체제로 나뉘어 서양 열강 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3B 정책과 3C 정책이라는 팽창 정책으로 대립하였고,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사건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충돌하였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발칸 반도의 여러 민족이 독립하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와 슬라브계 동유럽 국가들의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하면서 민족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하자 세르비아가 발칸 동맹을 맺고 이에 맞서면서 발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발칸 반도에서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스니아를 합병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르비아의 한 청년 민족주의자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연이어 삼국동맹 국가들과 삼국 협상 국가들이 전쟁에 잇따라 참전하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이 전개되자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동맹국 측에 가담하였고, 이탈리아와 일본 등이 협상국 측에 가담하였습니다. 전쟁 초반에 독일은 벨기에와 프랑스로 진격하며 서부 전선에서의 신속한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저지되자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참호를 파고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의 양상으로 장기화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이 빠르게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고 1918년 전선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미국은 외형상 중립을 표방하며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협상국을 오가는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고 비밀리에 멕시코와 동맹을 추진하면서 치모만 전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모만 전보 사건은 1917년 1월 독일 외무장관 치모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내용의 암호 전문을 보낸 사건을 말합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모만 전보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자 미국은 1917년 연합국 진영으로 참전하였고, 이로써 연합국은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독일은 1918년 서부 전선에서 마지막 대공세를 펼쳤지만 미국이 가세한 연합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이 차례로 연합국에 항복하자 독일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트해의 킬 군항에서 사기를 잃은 독일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시작으로 독일에서는 11월 혁명이 일어났고, 황제였던 비렐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 제국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들어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1918년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하며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러시아 혁명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